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한때 결혼을 통해 불행을 맛볼 뻔했어요. 결혼할 때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고. 아무리 불효자 같은 남자라도 결혼하면 효자가 됩니다. 전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들이 내 남편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하네요. 그때의 제 감정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터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 전 인연을 맺는 동안 내게 충성할 정도로 칭찬해 주었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세상의 여자는 나 말고는 없는 것처럼 저를 아끼고 대접해 주셨어요. 비록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4년 동안 만난 후 남편은 계속해서 선하게 대해 주었고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 성격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남자마다 내 모난 성격에 어울리지 못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벌써 도망치려는 이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내 모난 성격조차 괜찮다고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성격은 우리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집의 막내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와 3살의 여동생을 홀로 키워야 했고 원래 아버지가 아팠을 때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한도가 넘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고 나는 그런 집의 막내였기 때문에 응석 부릴 수도 없었어요. 엄마를 도와 동생을 챙겼으니 철도를 빨리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혹은 내 동생을 무시할까봐 경계한 버릇이 지금의 제 모난 성격을 형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안쓰럽게 여기셔서 더욱이 형편이 어렵다면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철이 빨리 든 저는 매번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내심 돈을 들이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때문에 작은 일이 생겨났죠. 해줘야 할 일인데 여행비가 너무 많다고 선생님께 수학률 안 간다고 했다가요.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엄마께는 말하지 마시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보야.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될 일이다. 아니, 친구 미영의 엄마가 전화했는데 4번째 가수항에 안 가야 된다고 했어. 너 돈 때문에 엄마에게 일부러 말도 안 한 거지.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 돈이면 우리 셋이 한 주일 동안은 거뜬하게 살 수 있는데. 해줘야 엄마가 진짜 속상해 할 거라고 알아. 알아. 내가 돈 걱정하는 거잖아. 그래. 애는 외다워야 해. 너 철없이 경솔하게 한 거 맞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돼. 싫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게 좋아. 그러고 보니 엄마도 힘들어할까봐 그만하고 싶어. 엄마는 그걸 반대하지. 항상 말하지만 너는 꼭 힘들게 대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인 엄마는 너와 함께 행복한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돈 더 잃지 말라고 부탁하는 건데. 다른 친구들처럼 울지 말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도 내 등록금을 내기 힘들게 하지 않게. 너는 계속 현금을 요구하면 엄마가 진짜 화가 난다. 아빠 없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 너의 걱정은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걸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대학도 가겠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학에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친절하게 약속할게요.
알았어요. 자, 약속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으니 없는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안타까워 하시는 건 정말 싫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돈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아끼며 교과서를 반복 외웠습니다. 그 결과로서 원하던 명문대에 자금 지원을 받아 입학하게 되었고, 남들이 다 연애를 하러 나가는 동안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모든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집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엄마가 편안해져서 동생의 경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쁨이 커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룰을 여러 번 소개받아서 남자와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연애를 통해 뭔가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애는 제 기준에서 공부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녀 간의 감정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제 성격도 그다지 사강거리지도 않았고 연애보다는 일보다는 집이 먼저라서 남자 친구들과의 만남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일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어도 괜찮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하자고 할 때 제가 싫다고 말하면 금방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남자가 무슨 의심도 애썼어요.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게 너무 다르다 쓰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의심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 이러라고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구애의 마음이 흔들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5년째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사와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 다녔지만 남편은 중소기업 다녔어요. 말로는 무슨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던데. 회사가 가깝다 보니 잠실에서 먹거나 회식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곳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그냥 예쁘셔서 둔이 같았고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마주치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지만 남자친구가 진짜 있으세요? 그때 남편의 얼굴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지만 작아도 그때의 남편 모습은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때 뜻밖의 고백을 받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우리 회사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저도 호기심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의심이 가득했던 제 마음은 홀랑 남편에게 기울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무려 4년 동안 지냈죠. 한결같이 남편을 보면서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고 남편이든 우리 집이든 비슷한 면이 많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은 치아의 부모님의 이혼으로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치아머니와 함께 살았고 우리 사례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는 장남과 장녀로 맞아서 얘기도 잘 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런 마음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의외로 부부 사이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자기야, 나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해야겠어. 왜 지금 회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서로의 생각이 차이나서 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에 마음이 안 들 것 같고 심지어 쉬는 날도 싫을 것 같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직장이 좋으니까 대출을 조금 받으면 안 되겠니? 집을 살 때도 내 신용도 더 좋아졌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자기도 사업을 할 자격을 받으라고 대출을 받아야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대출만 받으면 내가 알아서 다 갚을게라며, 제가 좋은 3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야. 남편은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서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남편의 아이디어 중에서는 영 아이디어는 비전이 없어 보였는데 자기는 확실히 대박이 날 거라고 말해요. 입에 침이 말랐었어요. 전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일단 해보기도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 집 대출금을 갚으면 당장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견이 남편을 설득하는데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회사 근처 30평 대단지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 명의로 말했지만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한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매월 200만 원 가까운 아파트 대출금과 공동으로 쓰는 교육비까지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마음을 바꿨을 때 그 많은 생각에 대해 말해도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돈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해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 일로 남편은 마음이 상한 듯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졌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말하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덧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혼여행 다녀오고 샤먼 후에 작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를 구입해서 선물했는데 그게 시험한 남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없는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한 거야? 얼굴에 바르면 다 똑같은데 뭘 명품을 사서? 엄마 횟수 생각해서 선물한 건데 맘에 안 든 것 같아 죄송해. 원래 해서는 명품을 쓰지 않아서 모르고 선물했어. 내 아들이 쓴 야구 양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내 돈으로 샀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샀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아깝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용돈 봉투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줄 몰랐어요. 이 용돈으로 마음 푸시고 쓰세요. 제가 환불하든 선물하든 알아서 할게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용돈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마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쁘고 편안해하는 모습이 좋다. 내가 죽어도 좋고 너도 죽어도 좋겠다. 안 돼. 정말 감사해. 잘 사용할게. 무슨 소리야? 형, 나는 뭐가 없어. 소나 다 있잖아. 서운했어요. 형수. 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넥타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사용할 거니까 출근할 때 매 달고 가세요. 아, 네, 나도 돈이 있어서 좋은데 전쟁 중에도 은근히 돈을 사용할 일이 많다니까. 야, 형이 주려고 챙겨왔어. 이따가 조금 줄 생각이었는데 모습 좀 참아주지. 그래서 아무래도 더 서운한 건데. 고마워요. 평소처럼 넥타이 잘 사용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남의 성의까지 무시하고 여길 줄이야. 돈만 내놓으면 너 그렇다고요. 그러나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집에 방문할 때였어요. 적어도 자신의 동생인 줄 알거나 준비한 남편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요. 선물이나 용돈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마치 남편과 함께 준비한 것처럼 엄마께 선물과 용돈을 드렸는데 남편은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 동생도 자기 동생처럼 공부하는 시험생인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쯤 차금을 하나요?
그것도 말로는 안 했지만 사온 것 같았어요. 그 때문인지 어버이날이 지나니 전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와줄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1, 2, 1 대문에 대하여 나게 싫으니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비싸게 사지 않았고 용돈 봉투만 준비했어요. 당신 입으로 돈이 더 좋다고 하셔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을 용돈에 추가로 넣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제가 용돈 봉투를 들었음에도 샤먼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받는 카네이션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어버이날이야. 너도 참 센스가 없다. 오늘 같은 날에 빈손이라니. 지난번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셨어서 돈 있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돈이 더 좋겠지만 근데 이왕이면 주인공은 남들처럼 다 줄 수 있는데 왜 내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명품 백을 4개나 사라고 하나요? 원래 샤먼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엄청 건방지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미 달갑지 않은데 또 돈을 쓰고도 기분 나빠지는데 또 뭘 하라는 건가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일이 마구 미뤄져서 조금 물었네요. 둘째 아들은 두 손에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나, 아들밖에 없는 게 참으로 행복할 일이지요. 아, 이거 사진 찍어서 차에 달아야지 하며 말하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마음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언제 도착한 거야? 라고 묻는데 최대한 빨리 왔어. 난 늦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나가서 외식하자. 내가 속을 써주겠다. 나는 자기 식구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을 보고 내심으로 기대했어요. 적어도 카네이션을 자기 엄마 것만 사주지 않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 이어 도착한 팀장 엄마의 문자를 받자 나는 갑자기 오나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글쎄, 자기 엄마께는 한아름도 모자라지 않게 양송이 가득 담긴 카네이션 꽃다발을 산 남편이 우리 엄마께는 손바닥만 한 바구니로도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카네이션을 보내주었다고 말하기도 민망했어요. 정서적 갭이 보였어야 했는데 세상에 나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꽃도 받고 엄마의 기분도 너무 좋아했어요. 서방에게 부탁해. 오늘 시댁에 잘 다녀올 거야. 엄마가 요리 많이 해뒀을 테니 기다려줘. 시어머니가 웃음 짓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일부러 시댁 식구들 앞에서 큰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서 차에 실어. 샤머니가 누구에게 줄 거냐며 비싼 바구니를 사 사람을 비난했어. 그때 나도 화가 나서 필터링 없이 얘기해버렸어. 이따가 집에 가면 우리 엄마께 드려야겠어. 우리 엄마도 어버이니까 돈 주더니 어머니 되는 꽃바구니를 산다니. 내가 장모님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어떻게 봤어? 그래서 보기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오늘 대목이라고 꽃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미안해 하앗. 아들 미안하게 뭘 잘못했는데? 응, 그걸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좋아 비싸서 못 산다는 마음도 이해해. 어린이가 내가 됐던 한쪽을 좀 줄여도 똑같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남편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뭐야, 아무래도 여기 서 있으면 불날 것 같아서 언젠간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우리 집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정말 놀랍고 화가 나서 얼마 안 되어 없어질 것 같은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대로 제 차 올라왔다. 그제야 남편은 헉 하며 나를 쫓아와 봤지만 나는 차를 출발했다 어렸어. 그 이후로 계속 전화했지만 한 통도 받지 못했다. 호머는 시골로 가고 싶다면 얘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무슨 곳을 또 살왔냐고 물어보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큰 꽃다발을 말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하고 왜 갑자기 와서 놓고 갔어 엄마? 내가 이미 혜진이랑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고작 새 값인 뿐이야.
언니의 고작한 거라고 하지 마. 나는 크게 마음 먹고 샀어. 미안하다면 나도 죽어서 성질 내고 왔으니 허기진다. 언니야, 너 또 성질 못 참고 칼 든 거야. 지르고 왔지? 엄마께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사진은 내가 보낼게. 말했었잖아. 정말 엄마가 보낸 사진 때문에 이렇게 왔어. 엄마는 정말 고마워해서 보냈는데. 아니야, 그냥 있었으면서 일이 꼬인 것뿐이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별로인 거란다. 시어머니일 뿐인데 왜 그렇게 말하면 돼? 오늘은 원래 없던 일인데 나 같은 걸 어쩌다 들고 이렇게까지 왔어.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오죽하게 이것까지 들고 왔다. 오늘은 그만 원해. 나는 그런 어릴 적에도 응석 부리지 않았어요. 결혼하니까 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 결혼이 이런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날 제가 결혼했다는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행동이 아주 효과가 없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고 저한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난 생각 때문인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자기야, 내가 다시는 그럴 일 없을게. 우리 엄마랑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할 거야. 미안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꽃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였어. 나는 우리 엄마 성격을 잘 아니? 자기가 생각해서 일부러 큰 거 산 건데 자기가 선회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집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돌연 인용돈은 따로 생겼으면 우리 엄마나 내 동생한테는 10만 원도 안 주더라. 그래, 내 동생이 수험생이야? 내 동생들이 수험생이야. 미안해, 내 생각이 진짜 짧아서 그래. 나는 내 능력껏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누가 더 많이 보는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나도 말이 나온다면 좀 하자. 자기는 우리 생활비나 보고 갔다고 말해. 내가 400원이면 자기가 300원이면 내라고. 돈이 있을까? 내 카드 값이랑 핸드폰 비용, 그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몰랐어. 남편이 300 조금 넘게 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두 내놓고 용도를 받으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기에 더 놀랐어요. 그 이후로 기다렸는데 남편은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해요. 자기 미쳤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럼 이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당분간 나가야 한다. 금방 돈 많이 벌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못 냈던 것이 한 방이 될 테니까. 딸만 자기가 되라. 자기 돈 잘 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까놓고 이 아파트는 자기 명의고 자기가 대출금을 갚는데 내가 공과금이랑 생활비만 나올 이유랑 물도 조금만 쓰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거예요. 저렇게 발로 나왔으니 말은 할 말은 많았지만 말문이 딱 막혔어요.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이 우주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지? 난 주로 믿고 기다려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저 남편의 말대로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며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성공시키면 연봉과 승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 확실했기에 전력으로 매달렸고 돈이 갈구렸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집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식사를 해먹은 그릇들이 식탁과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를 못해서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아마 라면이나 즉석밥을 자주 먹는지 그릇들이 쌓여 있고
쓰레기를 몇 번 비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날 남편은 가끔 소소하게 해외에서 빌려준 작은 사무실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불편한 점도 많았을 텐데 남편은 한 번도 제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서 밀린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에 맛있게 먹을 음식을 만들려고 모처럼 대형마트에 갔어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상상하며 쇼핑카트를 채우는데 계산을 하려고 생활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계산을 하는 아줌마가 잔액이 없다며 말했어요. 놀라고 당황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몇 번을 굵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카드는 없느냐고 물어봐서 진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게임 카드를 꺼내서 ATM으로 가서 잔액 조회를 했어요. 정말로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제 생활비 통장엔 2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게다가 생활비가 통장에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데 잔액 조회를 해봐도 돈은 없는데 대출금이 나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은행으로 갔고 출금 내역을 모두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대출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넣어 놓으면 그 다음 날에 돈을 고스란히 뽑아간 것이 있죠. 게다가 저희가 잔액이 부족하면 문자를 보내는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안 그래도 계속해서 출구 미상환되지 않으셔서 경매 진행 예정이거든요. 문자를 못 봤어요. 그때 왔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을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몰래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핸드폰을 뒤져 은행 문자를 삭제했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당장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자기, 여기 무슨 일이야? 지금은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 아닌가? 도대체 왜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고 어딘가에 사용했어? 아, 그거 급하게 필요해서 썼어. 미안해. 얼마나 급했길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정도면 돈이 매우 급했던 거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잖아. 이 돈은 어디에서 왔는데요? 혹시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돈으로 펜사를 샀나요? 아니요. 최근에 딱 한 번 그 돈은 책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시고 일을 못하셨고 내 동생은 학비가 부족했기에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로 그 돈을 땄어요. 그렇다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와 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어머니의 상황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아도 되지 않나? 우리 엄마가 정규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내가 좀 있으면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줘. 집이 경매되어도 내가 더 좋은 집과 차를 줄게.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집에 각자 200만 원 생각에 넣어줘. 자기 돈을 잘 벌지 않나? 되면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니 곧 있으면 내 동생 시험도 받을 것 같다고 했어. 그러면 앞으로 내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장남으로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너는 자기 돈으로 장남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나는 돈이 많아서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지 그래도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었나요? 부탁드립니다.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끼쳐졌어요. 엄마 미안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올해 40에 접어들면서 횟수가 많아졌어요. 엄마, 어떤 선택이든 내가 믿을게. 근데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간 가족을 외면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서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집을 나갈 뻔했어.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이번에 사촌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너에게도 나쁘지 않을까? 어차피 해결해야 해.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많잖아. 나라가 긴 자식 집회졌다고 생각하면 싸지. 너 시작할 때 엄마한테 한 푼도 안 가져갔잖아. 그거 주었다고 생각하면 돼. 난 싫어. 내가 아플 거니까 엄마 기다려줄 거야. 알았어. 찬찬히 갚아나가면서 엄마 돈 벌자. 그리고 우리 혜진이 선생님 되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아, 받았어. 혜진의 다음 달에 시험이 있어. 내가 진짜 신경도 못 쓰고 혜진 덕분에 딸이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시집간 딸은 딸만 생각해. 실리카스면 친정은 좀 잊고 살아. 엄마, 너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저희 어머니의 심정을 남편이 이해해야 하는데 상반된 대우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매몰되면서 도저히 더 이상 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2년 전 통장을 모두 교체해 버렸거든요. 야, 나는 100만 원만 갚을게. 이게 다야. 그동안 아무리 뺏겨간 돈만 몇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우리 어머니의 병원비도 없다는데 몰라. 자신이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거나 수험생 동생에게 아르바이트 시키세요.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진짜 너무하다. 너가 성공하면 나도 어떻게 할 건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데? 모든 것을 걱정하겠다. 그런 걱정은 내가 한다. 할 테니까 성공하거나 해봐. 남편이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입을 꼭 다물었었어요. 그러던 중 도련님의 공무원 1차 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 왔는데 남편이 어깨에 힘을 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도 분명 합격할 거라며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나 황당하게도 불똥은 저한테 튀어왔어요. 다른 집안의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너 대기업 다니니까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말했죠. 그렇지. 내가 지난 생일에 생갈비를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두 가족 중 한쪽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집안 분위기가 이럴 때 어떤 공부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 카드도 조금 주고 집안을 정돈해줘야 해. 그것이 잘난 척해야만 하는 이유만 아니라. 돌담을 치른다 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는 의미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들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맞죠? 자네, 어머니 말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속성에서 소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들아, 잠깐 가만히 있어. 너희 아들 신세를 망쳐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겠다는 거냐? 그래, 좋다. 너는 그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는데 사씨에게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내놓고 가야 해. 우리 애한테도 위자료를 해야지. 위자료요. 뭘 모르시는 건가? 위자료는 피해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전 몰래 제 통장에 손을 대는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 경매에 넘어갈 뻔한 아파트를 우리 엄마 돈으로 막았는데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해. 정말 염치도 없다. 그 위자료를 누가 받게 될지 법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가 왜 그를 화풀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자기랑 죽어도 헤어질 마음 없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28세 같은 네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건데?
돈도 없는 내 상황 모르는 엄마가 제 생각하고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남편이 제 귀에 명확히 전하는 말을 받아서 웃음이 나왔어. 다음 날 필요한 물건만 빠르게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사무실을 찾아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친정으로 오더니 필고 빌었지만 나는 이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 며칠 후 남편이 친정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나를 무시하자 이혼을 피하기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지 남편은 얼굴을 순식간에 싹 바꾸며 말했어. 아쉽지만 먹어야겠네. 알겠어. 이혼하고 싶으면 나에게 돈 좀 빌려주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야?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쓸 테니까. 결국 목적은 돈이야. 너한테 주거나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살아야겠어.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내게 위자료를 좋아할 테니까. 어떤 돈을 달래 경찰을 부를 테니 얼른 꺼줘. 그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서 증거도 부족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남편은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더해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제 아시아머니라는 작가는 제게 빌며 자신의 아들을 돌봐주라고 호소했지만 진짜 이 집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비굴한 채로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애당초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욕심만 많은데 결과적으로 자기들만을 어울려왔죠. 그 후 저는 살던 아파트를 월세로 내주고 친정에 들어가 살았어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서 최근 매매를 했을 때 경매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해결해 주셨던 돈은 이자를 몇 배로 지불하여 갚아드렸어요. 엄마는 필요 없다며 계속 거절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제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후로는 받아들였어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그 돈으로 혼수를 준비하시겠다면 동의해 주세요. 제 동생은 그 시기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비록 나는 삶의 힘겨운 과정을 겪었지만 제 동생의 연애와 결혼이 모두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해요. 우리 동네가 좁아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데 남편은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게 느끼는 정도로 망가져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들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다시 찾은 제 인생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언젠가 제가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사양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언을 가득 듣고 있어요.